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브레인, 그러니까 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체 기관,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체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머릿속에 답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진짜 신비롭죠? 근데요, 오늘은 이 뇌라는 기관 자체보다도 브레인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는 이 복잡한 머릿속 세상을 과연 영어권 사람들은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브레인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압박받는 뇌.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 뜯을 만큼 힘들 때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상황이죠? 첫 번째 표현은 rack one's brain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고 애쓸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머리를 쥐어짜다 이 표현이랑 정말 딱이죠?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마치 뇌를 비틀어서 마지막 한 방울의 정보까지 짜내려는 그런 절박한 노력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beat one's brains out. 와, 이건 그냥 쥐어짜는 수준이 아니에요. 강도가 훨씬 셉니다. 거의 녹초가 될 때까지 정말 죽어라 머리를 쓰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두 표현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rack one's brain이 그냥 고된 노력 정도라면 beat one's brains out은 거의 처절한 사투에 가까운 거예요. 이 강도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이제 좀 머리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분위기를 확 바꿔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아이디어의 탄생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진짜 아이디어가 하나의 생명처럼 태어나는 여정 같지 않나요? 먼저 전문가의 머릿속을 살짝 빌려서 통찰을 얻고 pick someone's brain. 그리고 나선 팀원들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죠. 이게 바로 brainstorm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기가 막힌 결과물, 즉 brainchild가 탄생하는 거고요. 결국 당신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the brains behind로 불리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멋진 스토리 아닌가요? 여기서 특히 brainchild라는 단어, 이거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뇌가 낳은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문에서처럼 어떤 앱이 고등학생의 brainchild라고 하면 그건 단순히 아이디어를 냈다는 걸 넘어서 정말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빚어낸 지적인 창작물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도 무한동력은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가 과부하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생각에 집착하거나 소중한 인재들이 빠져나가거나 완전히 방전됐을 때 쓰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have something on the brain입니다. 말 그대로 뇌 위에 뭔가가 딱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 어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걸 못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인데 자꾸 어제 봤던 드라마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He has soccer on the brain. 이건 그의 뇌를 축구가 아예 점령해버렸다는 이미지예요. 하루 종일 온통 축구 생각뿐이라는 거죠. 다음엔 브레인 드레인입니다. 직역하면 뇌가 빠져나간다, 뇌 유출인데요. 이건 좀 더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나라나 조직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 그러니까 그 집단의 뇌와 같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밖으로 쑥쑥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원이 유출되는 거니까 drain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비슷한 말로 human capital flight나 exodus of talent 같은 표현들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바로 귀중한 인재가 대규모로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y brain turned to mush. 아, 이 표현 정말 와닿지 않나요? mush가 원래 옥수수죽처럼 뭔가 걸쭉하고 뭉개진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뇌가 완전히 죽처럼 흐물흐물해져서 아무 생각도 못하겠는 상태. 딱딱해야 할 뇌가 완전히 퍼져버린 느낌이랄까요? 시험 공부로 밤새우고 난 다음날 아침, 정말 딱 그 상태죠. 자, 지금까지 여러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표현들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브레인에 대해 말할 때 이걸 그냥 보이지 않는 신체 기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쥐어 짤 수 있는 기계처럼, 목말을 담거나 빼낼 수 있는 그릇처럼, 심지어 아이를 낳는 부모처럼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생각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뇌를 아주 물리적이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의 언어가 이토록 생각을 물리적인 것으로 다룬다면 이건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의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